그 YTN의 그 반려동물 행동 인식 그 코너를 제가 봤었는데 뉴스 거기에 만약에 제 방식인 이 CCTV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건 뭐 자율주행 차량 같은 데서나 다른 데서도 모든 카메라 인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CCTV 뭐 할 것 없이 망원경 이런 거 현미경에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분석합니다. 정확하게 사람 같은 경우는 007 코, 눈 이렇게 몇 센치 이것도 다 파악하고요. 얼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포스지 됩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 같은 데서나 아니면 거기 집안에서도 이렇게 특정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CCTV도 건물에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침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시간대 침입을 한다면 그 시간대에 대해서 따로 저장을 하고 따로 이렇게 저장 서비스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 출연이라든지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식하도록 따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그것만을 보고 그것을 특정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도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이 출연했을 때 출연하지 말아야 될 때 스마트폰이든 원하는 또 영상기기 호환되는 영상기기 이렇게 보냅니다. 공공 CCTV도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그 싸움이라든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공공 CCTV도 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을 따로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빨간불 들어오고 그때 따로 저장을 하면 그것만 딱 살펴보면 되는 방식입니다. 되게 편리하죠. 저도 집에 이제 그 CCTV 18대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일일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일일이 지켜보면 이게 자동으로 제가 추려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블랙박스 같은 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사람 출연이든 차 파손 이런 데서 자동으로 나한테 스마트폰 연동이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영상 기기도 될 수 있어요. 인터넷 망을 하든지 자체 통신망을 하든지 나한테 연락해 주면은 여기 짧은 동영상과 더불어서 파악하고 112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 이렇게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앞으로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도 집안에 이렇게 방문자가 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재중 영상 통화 기능처럼 방문자가 기록을 남기면 더 좋겠죠. 우편물 같은 것도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그 인터넷 아니면 실시간으로 원하면 통화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당사자하고 쌍방향 통신이 되도록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또 다른 자체 전파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관문 비디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CCTV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은 저장 장치를 하나 마련해서 무선 CCTV다 그러면 작은 저장 장치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CTV나 현관문 비디오나 아니면 모든 망원경이나 카메라 구조,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것들도 전체가 다 공공용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의료 영상기기 그 다음에 뭐 어떤 현미경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측정 장치도 이렇게 되고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 0.1cm나 5cm,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든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곳에서 전파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어요. 동쪽이 어디에 지점에 정확히 쏘는 이런 기술. 그래서 위성 통신, 뭐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레이더 쏘는 방식, 이동 통신이래 모든 전파 쏘는 방식. 이것을 전파를 송수신할 때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칩 안에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칩이나 마더보드, 컴퓨터 본체, 그 다음에 아니면 로봇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로봇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나 그 이하로도 되고요.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로봇 안에서도 전기적인 흐름, 전기적인 힘을 갖다 작은 배터리들을 많이 두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진행할 때 오른쪽에다 힘을 많이 준대. 왼쪽으로 진행할 때 왼쪽에 힘을 많이 준다든지, 뒷부분으로 갈 때, 뒤로 갈 때는 뒤로 많이 힘을 준다든지, 오른쪽으로 갈 때,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힘을,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각 부분별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별로 뭐 이런 것만으로도 영차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드는 데는 이거 딱 이 정도 힘만, 오른손으로 들었을 때는 오른손의 힘만, 이렇게 힘의 변화를 따라서 왼쪽 오른쪽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왼쪽 오른쪽 틀린 힘을 주거나 각 부위별로 틀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그때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밀하게 통제하고, 안에서 배터리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가 이제 작은 배터리가 미세하게 많이 들어가야지 그런 정밀한 어떤 정기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만들고, 모든 로봇이 움직임에도 이렇게 건물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삼성과 네이버가 협업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GPS를 통해서 하시면 위치 인식을 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만약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위치를 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타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가지고 서로 간의 위치를 판별하는 이런 기술을 좌표와 숫자 방식에 하신다면 제 기술입니다. 택시다 그러면 택시에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인터넷망을 통하든지 자체 통신망을 통하든지 택시가 움직이는 것을 GPS 방식이 아니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맵 지도나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겠죠. 좌표와 숫자 방식 회사가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블랙박스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자. 블랙박스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가 이렇게 그 카메라에 강도당하는 이런 승객의 어떤 행패 부리는 것을 따로 녹화를 하고 신고를 대신 해주거나, 택시 운전사가 당했을 때는 못하잖아요.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비상벨, 택시 자체가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면 그런 작동 장치가 하거나, 택시 회사라면 상관없죠. 일반 승용차 안에서도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보안 서비스 업체가 이제 그것을 해주겠죠. 블랙박스에 달든 또 다른 영상기기 하든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비상벨을 달아가지고 112를 곧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GPS 방식이 아니라, GPS는 건물 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경찰도 다 갖고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하는 위치, 건물, 집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탑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땅에 파묻혔다 사고를 당해서 그럼 그것도 정확히 파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를 땅 밑에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표시 장치만 있으면 광산 매물이나 건물 매물 때 도움이 되겠죠. 이런 표시 장치가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GPS 방식은 건물 안에는 투사가 좀 힘들지만, 제 방식은 건물 안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면 건물 안에도 충분히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또는 등산객 조난당할 때도 그렇죠, 손목에 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까지도, 또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산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GPS 방식보다도 훨씬 정밀하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삼성과 네이버가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런 서로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어떤 그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통신 구조를 갖는, 로봇끼리 통신한다는 거죠. 동영상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그건 기본이 들어가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인터넷 어떤 채팅 방식을 줬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동영상 그걸로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통신한다는 거죠. 다자간 통신도 가능하고 회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게 공통으로 동영상이 제공되거나 해서 프리젠테이션 회의도 가능하고,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언어프 구조로 해서 방송 청취, 음악 스트리밍, 각종 유튜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 하루 40개씩 제공한다 그러면 하나의 방송이 되는 거다. 500개라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짜 방송을 주는 거죠. 공짜 방송, 공짜 통신, 인터넷 요금만 내면 동짜 통신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도 컴퓨터에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도 유선 무선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전화 걸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걸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 TV로 전화 걸 수도 있고, TV에 노래 탑재한다는 이런 방식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체 통신망, 인터넷망이 아니라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공동 주파수망을 가지고 방송, 음악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고요. 전체 공지를 하거나 각각 스마트폰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하나만 수신하잖아요. 다른 전파를. 그럼 전체를 다 수신하면 어떨까요? 또는 수신뿐 아니라 송신까지 한다는 새로운 통신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전파 쏠 때 이렇게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쏘면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이겠죠. A사 레이더에서도 여러 개 전파를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묶어서 쏘는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다 이게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선명 이 전파 방식은 뭐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전파는 각 전파에도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파는 비밀번호 안고 방식, 어떤 호출 번호 이렇게 제가 아까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전파를 사용하든가 같은 전파라면 하나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저 TV 리모컨도 셋톱박스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송수신하든지 아니면 TV 자체에서 앞으로 컴퓨터 TV 결합으로 송수신해야 되는데 TV 리모컨을 현재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2층 3층에 있더라도 TV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도록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거나 하나의 전파라면 그 안에 그 셋톱박스 안에 이제 스마트폰 호출번호 스마트폰 10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개의 호출번호가 생기는 거죠. 이 방식으로 송수신해서 리모컨을 하거나 이건 뭐 로봇이나 앞으로 이렇게 그 어떤 앞으로 조명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거나 군에서 폭발 구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도 현재 전자신간 방식을 아니고 전파라 통수고 폭발시키는 구조를 갖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거나 동시에 같이 터뜨리거나 시간차를 따라서 터뜨리거나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통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너마이트나 군의 뭐 어떤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자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파를 멀리 나가기 위해서 서로 여러 개의 전파를 같이 묶어서 쏘는 기존의 그 이동통신에서 2개의 같은 전파를 이렇게 쏘는 2개를 묶어서 쏜 적은 있어도 여러 개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습니다. 전파 간섭만 없이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일으켜서 뭐 2개를 썼는데 3개를 썼는데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게 되면 이 방식은 통신이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A사 레이더 모든 레이더에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통신 구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통신도 가능하고요. 뭐 유선 같은 데도 보면은 서로 다른 파형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를 100개를 서로 송수신하는 그 통신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면 그에 따라서 송수신 채널이 되는 거죠.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하나 안에 스마트폰은 TV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대가 두거나 30대가 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각각 통신이 가능할까? 그 안에 있을지라도 울린다라는 거죠. 같은 방 안에 뭐 SKT 거 20개 있으면 안 울립니까? 호출번호만 들리면 다 울립니다. KT 거 20개만 안 울리냐? 다 울린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통신 장비에 이렇게 둔다는 거죠. 뭐 로봇 안에서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차량에도 둘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무선 TV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위성 같은 데 이런 위성 통신 채널에도 또는 군의 장비에도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동시에 송수신하는 AM, FM 라디오 하나만 수신하잖아요. 동시에 수신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새로운 통신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같은 전파라면 위성 안에 뭐 스마트폰 100대, 1000대 놔두면 안 울립니까? 울리잖아요. 각각 그것을 통신 채널 정보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도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를 포스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CCTV를 갖다가 스마트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데 포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매장을 표현하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나 또는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안 가져오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찍고 그것을 문자로 편의점주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또는 본사에 보내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계산대로 가져와서 각 물건의 상품을 지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그 물건의 크기, 종류, 가격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여기서 어떤 전체 CCTV 동영상을 갖다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동영상을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편의점주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주거나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좀 귀찮지만 실시간으로 보내주거나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얼마를 편의점주가 되게 스마트폰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거나 따로 컴퓨터 저장이 있다면 본사에도 파악할 수 있죠. 본사도 보내주면 본사도 즉시 파악하고요. 시간대별로 전체 카드 계산 얼마, 현금 계산 얼마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서 계산원의 어떤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또는 계산 어떤 금고가 아닌 다른 데 돈을 넣는데 이런 방법. 그다음에 현재 그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과 어떤 물건의 어떤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럼 그거를 문자로 알려줘요. 문자로 알려주고 그래서 카드로 얼마나 계산해 있고 또는 이게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는 5만 원 거, 만 원 거, 10만 거, 수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부분을 무게를 측정하든 어쨌든 간에 자동으로 지폐 계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넣으면은 자동으로 지가 지폐 계수기처럼 해가지고 몇 장을 인식하고 동전도 몇 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근거에 있는 돈을 파악해서 얼마를 이렇게 들어왔다, 현재 얼마 있다라는 것을 점주에게 보내줍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비싼 거는 재고 파악까지 지가 스스로. 재고 파악이라 하면은 편의점 창고에 얼마가 이렇게 재고가 들어왔는지 그걸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장에 몇 개를 진열해 놨을 때 몇 개가 계산되면 몇 개만 남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 재고 파악까지도 가능해 준다는 이런 새로운 포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때도 이 문자로 통신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YTN의 반려행동 그 동물 인식 프로그램 해갖고 그걸 잘 봤는데요. 거기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시거나 이런 제 방식의 어떤 포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 기술 구조를 만약에 침범하신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행동을 인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정밀한 것에서 차이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만약에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혹시라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그 문자로 보내주는 기존에 이게 지능형 문자로 보내주는 구조는 저는 못 봤는데 그것도 제 기술을 침해를 저는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을 이렇게 범죄 현장에 대해서는 반려행동을 또는 아이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아이 집안의 사람도 위급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기술 침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그런 동영상을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기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범죄 현장이라든지 아이가 다쳤다라든지 또는 편의점에 사용할 때는 편의점에서 도둑질 같은 거
절도 행위 이런 것들을 따로 문자로 보내주거나 따로 이게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CCTV를 보고 볼 수 없지만 따로 저장해서 나한테 문자를 알려주거나 블랙박스 같은데 나 차량을 봐서는 들어가면 하루 종일 블랙박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장면만을 추출해서 나한테 동영상으로 문자로 보내주면은 그럼 내가 그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경고음과 더불어서 딱 비상 상황을 알려주면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따로 저장한다.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하루 종일 CCTV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들은 이제 기술을 정확히 잘 모르고요. 이게 거기 YTN에도 제한되게 기술을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기술을 미리 설명하는 것 매번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제가 캠페인성으로 하는 거지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